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2020년의 둘째 날 어떻게 보기 좀 이렇게 들어오는 느낌이 드십니까? 어제 우리 방송했잖아요. 네네. 방송하고 뭐 하셨어요? 저는 끝나고 가족들과 같이 운동했습니다. 아, 좋다. 네, 새해 첫날 새해니까. 가족과 운동. 네. 좋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어제 아마 달력 펼쳐놓고 2020년 어떻게 살아갈까, 휴일은 얼마나 있을까 이거 보셨을 텐데 보시다가 이거 뭐야 하셨을 거예요. 달력 보고 왜 이게 뭐야 하셨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한번 이따가 추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부터 알아볼까요? 네, 날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전국을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던 최강 한파의 기세는 살짝 꺾였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 미세먼지가 다시 고개를 들었는데요. 국내에 머물러 있던 먼지와 함께 국외에서 추가적으로 먼지가 유입되면서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서쪽 지역을 포함해서 영남 내륙 지역에서는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 보이니까요. 마스크 착용 반드시 하셔야겠습니다. 또 오늘 눈이 내리는 곳도 있는데요. 오전까지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고 낮부터 밤 사이에는 강원 영서 남부와 경북 북부 내륙을 중심으로 산발적으로 눈발이 흩날리기도 하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2도에서 10도로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모레까지의 기온은 평년보다 3도에서 4도가량 높아지겠고요. 그러면서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2020년의 둘째 날 목요일 행복한 아침 지금 시작합니다. (2020년) 올해 첫 해돋이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못 봤어요. 저는 사실 뉴스를 통해서 한번 보긴 봤는데 어떠셨어요? 세 분도 올해 첫 만남이니까 새해 복 일단 많이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해돋이 보셨어요? 아유, TV로 봤고요. 전 어제 남산이나 한공 가서 보려고 했는데 네. 이게 안개가 또 짙게 끼고 그랬구나. 날씨가 흐려서 어. 서울에선 해돋이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해돋이 준비했어요. 미처 못 보신 분들 이 휘청청 쫙 뜨는 해돋이 보고 2020년의 기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해돋이 같이 보시겠습니다. 붉은 기운이 이야. 네, 여기가 정동진의 풍경입니다. 정말 강렬하게. 이왕이면 저 해에다 이재용 아나운서 얼굴을 딱 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될 텐데. 네, 2020년의 첫 해가 저렇게 붉은 기운과 함께 떠오릅니다. 저 정말 해 멋지다. 기운을 보면서 2020년의 기운을 느끼시고 또 복을 비시고 네. 많은 분들이 그러셨을 거예요. 예, 저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같이 첫 해에 뜨는 모습을 저 아주 절경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저 정말 많은 분들이. 아름답네요. 네. 또 봐도 좋네요. 아니 저마다 정말 아까 저 최영일 선생님 네. 얘기하셨듯이 상암동에는 하늘공원 있잖아요. 맞아요. 네. 또 남산에서 또 대통령은 아차산에서 아차산에서. 국민들과 함께했죠. 맞아요. 예, 네. 그러면서 다들 기운을 느끼셨다고요. 네. 자, 장애인 MC 새해 계획을 세웠습니까? 저는 사실 매년 1월 1일마다 영어 공부를 좀 해보자라는 계획을 세우는데 네. 얼마 못 가더라고요. 3일씩 끊어가면 되는데. 3일씩 끊어서 작심삼일씩. 예, 뭐 이번에는 꼭 이건 이루겠다 네. 하는 거 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건 없고요. 저는 이제 막내가 이제 고3을 다 청산을 해가지고요. 올해는 아유. 남편하고 좀 댕겨보려고요. 예, 예. 아유, 고생하셨어요. 그렇죠. 네.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이어서 저는 이제 막내가 고3 올라가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어갔네요. 파이팅입니다. 네. 저는 너무나 두 분이 부러운 게 네. 제가 이제 53시거든요. 근데 이제
첫째가 10살로 되기 때문에 아. 저는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건 사고가 있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 아이들뿐만 아니라 모든 집의 아이들이 건강하게 한 명도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예. 맞아요. 건강 최고죠. 우리 엄마 아빠들은 다 이래요. 새해 계획의 첫 번째가 아이들이에요. 그죠? 네. 내가 이쪽에다 대고 그래요. 그럼 뭐 알아? 그러니까요. 저는 제 얘기만 하는데. 2020년 올해 음력부터 시작이긴 합니다만은 쥐띠 해잖아요. 네. 예, 그래서 그 쥐띠의 부지런함, 또 근면함, 성실함, 또 제복 이런 게 다 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한 해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예. 많은 분들이 새해 소망 빌면서 대개는 가장 먼저 하는 게 달력을 한 번씩 보실 것 같아요. 요즘은 휴대전화 일정표를 주로 많이 보시던데 변함없는 건 딱 한 가지. 빨간 날 세기. 그럼요. 그렇죠. 네. 저는 일단 달력이 딱 나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뭔가 빨간 날 보고요. 두 번째 월급 날 보고요. 네. 세 번째 내 생일 잘 있나 보고요. 네 번째 각 어르신들 이제 생일 동그라미 미리미리 맞아, 해놓는 맞아. 거. 요거를 이제 우리 며느리들은 대부분 다 처음 달력 받으면 그 생각부터 할 것 같고요. 저는 대부분 올해 달력이 나오면 내년 것까지 봅니다. 그래서 그거 아차하고 넘어가면 안 되거든요. 집안에서. 그렇죠. 네. 그런데 올해는 살짝 안타까운 소식이 있어요. 네. 최근 5년 중에 휴일이 가장 적은 해가 된다고 저런.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하면서 그랬죠. 달력 넘겨보고 이거 뭐야 그랬다는 건데 휴일이 적대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올해는요, 4년 만에 돌아온 윤년으로 2월 29일이 있어서 366일이거든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휴일은 더 짧아졌다고 합니다. 자세히 좀 살펴보시면 올해 쉴 수 있는 총 휴일 수가 115일. 작년에가 117일이었는데 그 이틀이 굉장히 또 소중하잖아요. 그렇죠. 적어졌고요. 또 2015년에 114일밖에 휴일이 없었던 날 이후로 가장 적다고 합니다. 네. 제가 방송 일을 30년 했는데 이게 매일매일 있는 게 아니라서 네. 두 아이를 키우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해서의 마케팅사로 등재되어 있는데 네. 아니 딱 따져보니까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마케팅님 모였는데 이사님 큰일 났어요. 올해는 쉬는 날이 없으니까 직장인들은요 네. 사실은 하루 더 쉬고 덜 나오고가 이게 굉장히 큰 그럼. 에너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 그 예. 차이인데 한숨만 나옵니다. 직장인들은 그래서 미리 달력을 보면 휴가 계획 세우죠. 맞아요. 징검다리 있고 그러면 요때 내자. 쉬어야겠다. 이렇게 하면은 며칠 푹 쉬는구나. 그렇죠. 요때 어디 가자 이러잖아요. 네, 많은 분들이 그 황금 연휴를 계획을 하실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직접 달력을 가지고 그 계획을 같이 짜보면 어떨까 준비를 또 해봤습니다. 네. 달력 걸어놓고 저희가 쭉 한번 따져볼 거거든요. 달력 자리로 이동을 좀 해주시고 네. 저희가 그 집에 어떤 달력 쓰세요? 요즘에는 이렇게 밑 탁상용. 요 탁상용으로 놓는 거 많이 쓰지 않아요? 그죠? 요새는 탁상용이 제일 많고요. 옛날에는 이렇게 일일 네. 달력이라 해서 뜯어 쓰는 거 일력. 있잖아요. 그거 네. 이제 화장실 갈 때도 옛날에 썼었죠. 예. 그리고 나서는 이제 주로 이제 한 달이 딱 들어가 있는 월력이 제일 많았는데 요즘 월력도 많이 안 주더라고요. 요새는 뭐 어디 가야 되는가 보더니 농협 가니까 주고요. 또 보니까 저희 부모님 같은 경우 농약산 가니까 그거 주더라고요. 네. 그리고 예전에 이렇게 뜯는 달력 그게 좋았는데 네. 예. 하루씩 그러니까 한 일일 달력. 네. 이렇게 두툼해가지고 그렇죠. 그 입에다 대고 하면 우 소리 나고. 끝까지 같았어요. 자, 혹시 이제 이 달력인가요? 이야, 저거 아니 그 달력은 참 네. 보기 좋아요. 어른들은 이런 달력 좋아해요. 깔끔하네요. 크잖아요. 굉장히 보기도 좋죠. 사실은 저희 강원도 저기 영월에서는요, 저게 달력이 아니라 다 쓰잖아요. 그럼 벽지로 썼어요. 옛날에. 그렇지. 옛날에는 다 뚫어진데 저걸로 썼어요. 저는 저거 딱지 접었는데. 좀 사는 집 자식이에요. 같은 거. 너무 깨끗하네요. 네. 저는 옛날에 학창 시절에 네. 이 가게집의 아들내미가 네. 선생님 좋은 달력 가져왔어요. 그랬는데 이게 소주 맥주 회사 건데 여성 모델이 들어있는 거 엄청나게 혼났던 기억이 나거든요. 네. 요즘에 이렇게 자연 풍경 있는 거 예. 계절 표시되는 게 좋더라고요. 연말이 되면 그 회사나 그 특히 은행에서 달력 나눠주는 걸 집에 가져가는 재미가 네, 있었는데 맞습니다. 요즘 또 그 재미도 덜한 것 같아요. 네. 자 하나하나 볼까요? 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월 달력을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쭉 보시면 네. 1월 달에는요, 참 많은 분들이 황금 연휴 좀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지금 보시면 좀 어떠세요? 근데 1월 1일 빼놓고는요, 황금 연휴면 그래도 한 최장 5일에서 6일은 쉬어야 되는데 24, 25, 26 그것도 토 일이 껴갖고 야 네. 이거 나흘이네. 만만치 않네요. 이게 작년하고는 되게 차이가 있는 게 네. 작년에는 우리가 말하는 설이 2월 달에 있었어요. 맞아요. 그러면서 요게 5일이 연휴였는데 요때 앞뒤로 연차를 딱 잘 쓰잖아요. 그러면 9일을 연짝으로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가족 뭐 계획도 여행 계획도 잡고 저도 사실 그때 3일 3일씩 나누어서 뭐 친정 가고 시댁 가고 막 이렇게 여행 가고 막 나눴
많았었거든요. 이번에는 보니까 너무 짧아서. 근데 이렇게 아쉬워요. 짧으면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네. 근데 그나마 그래도 대체 공휴일이 월요일에 하루 있는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24일 금요일에 시작을 네. 해서 24, 25, 26, 27일 4일은 약간 짧은 감이 없지 네, 않아 아쉬워요. 있는데. 이거 네. 최악의 설 명절이에요. 네. 왜 그러냐면 나흘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교통도 체증인데다가 네. 저렇게 되면 고향 가는 분들이 줄어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1월 한 달 안에 이 양력 새해도 있고 음력 설도 있네. 그러면 안 그래도 고향 가는 분들이 줄 텐데 지금 나흘밖에 안 되고 주말 껴 있으니까 올해는 민족 대이동이 조금은 이제 좀 덜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고향이 먼 분들은 앞뒤로 해서 연차를 이틀 써야 되겠네. 23일, 23일이나 28일 뭐. 그렇죠. 근데 네. 요럴 때 붙여 있을 때 연차 쓰면 또 눈치가 배죠. 근데 맞아요.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써라. 왜냐면 법적으로 다 하는데 중소기업이나 이렇게 조금 네. 작은 기업에 다니는 저 입장에서는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게 맞아요. 내가 한 명씩면 동료가 또 그거 일까지 해야 되니까 맞아요. 괜히 이것도 갔다 왔다 자리가 없어지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아유, 자, 휴일로 본 1월은 이렇게 지나갑니다. 네. 2월로 가볼까요? 그래서 2월 한번 보겠습니다. 네. 2월은 지금 쭉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거. 야, 제일 중요한 날이 있네. 11일 행복한 아침 탄생일이 있습니다. 네, 저희 1주년이 네. 있는 날이죠. 굉장히 특별한 날이에요. 그럼 네. 우리는 쉬는 거 아니죠? 그건 제작진과 얘기를. 특집이 있겠구나. 특집이 있어요. 사실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저희가 1월에도 아주 특별한 특집 네. 방송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특집이면은 막 우리한테 떡을 돌리는 거예요? 아니면 뭐 어디 중요한 데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저희가 저 매달 그 지역을 가서 거의 매달 그랬죠. 그죠? 지역을 가서 직접 거기서 생방송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왕 달력도 보여주는데 어디를 가는지 미리 좀 해줘야지 시청률 고정되고 쭉쭉 올라갈 거 아니에요. 또 살짝 다시 돌아가 볼게요. 네. 날짜를 정확히 전해드리면 1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어딘지는 저희가 아직 좀 비밀인데 굉장히 특별한 장소로 좀 준비를 추워요. 했거든요. 좀 춥고요. 저쪽 진짜 고생하시겠네요. 여기보다 조금 예, 북쪽으로 갑니다. 네, 아주 저희가 그래도 어딘지 알 것 같아. 진짜 그래요? 네, 특별하게 준비를 했으니까 1월 17일에 많은 관심 부탁을 네. 드리겠고요. 다시 2월로 살짝 돌아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2월 쭉 보시면 없어. 네, 그냥 열심히 일을 하면 좋겠다. 뭐 이 정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예년보다 빨간 2월이 날. 하루가 늘긴 했는데 아니 근데 이게 2월달 달력이 그 저희처럼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힘든 게 빨간 날이 하루도 없어요. 완전히 다 까맣거나 나머지는 토요일, 일요일인 정도인데 네. 숨이 안 쉬어지네요. 자, 이제 벌써 3월로 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3월로 넘어가 보시면 아니 잠깐만 3월 하면은 3월 1일 대한독립 만세 그렇죠, 그렇죠. 행복한 아침 만세가 있어야 네. 되는데 저게 갑자기 일요일로 갔네요. 딱 여기 아이고. 빨간 날이 일요일입니다. 저런 건 맞아요. 대체 맞아요. 공휴일이 없어요. 그냥 대체 공휴일이 없어요. 네. 우리나라 대체 공휴일 기다리는 분들이 많은데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이 설, 추석, 어린이날 이외에는 대체가 맞아요.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도 3일절인데 특별히 뭐 정부에서 대체 공휴일을 좀 정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직장인들이 101주년. 그리고 3월은 또 중요하죠. 3월 2일이 각급 학교들 입학식하고 맞습니다. 네. 3월이 굉장히 분주합니다. 네. 그런데 월요일. 3월이 쉬는 날이 없다는 그렇죠. 거. 그러니까 네. 2월에는 졸업식이 있고 3월에는 입학식이 있는 건데 중요한 거는 졸업식, 입학식은 애들이 하는 거고요. 사실 직장 다니는 분들에게는 2, 3월이 지금 쉬는 날이 하나도 없는 건데 이게 쉼이라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일종의 심리적으로 이렇게 딱 안정감을 주는 요 기대감을 주는 거라 약간 걱정이 됩니다. 그래요. 네. 4월로 갑니다. 4월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완연한 봄이네요. 오, 4월에는 네. 뭔가 빨간 날이 많았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네, 4월 15일, 30일 네. 이틀이나 있어요 일단 빨간 그러니까요. 일단 15일 보시면 많은 분들 알고 계시죠. 제21대 국회의원 네, 총선이. 21대 총선이고요. 대선 총선은 모든 유권자, 국민들이 투표하시라고 휴일이기 때문에 4월 15일은 중간에 휴일이 하루 딱 있네요. 어떤 우유수에는 왜 우리가 사전 투표하잖아요. 네네. 휴일이 없다 싶을 땐 사전 투표하시고 요 날 센스 있게 휴일을 맞아요. 사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투표 네. 안 하시고 쉬시면 안 돼요. 꼭 투표하셔야죠. 당연하죠. 권리죠. 그리고 쭉 보시다 보면 또 빨간 날이 30일에 있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거든요. 그렇죠. 사실 많은 분들이 기억하시기에 부처님 오신 날은 5월에 있었던 걸로 기억을 네, 하는데 4월 부처님 오신 날은 네. 음력으로 따지는데 음력 4월 8일입니다. 근데 그래서 올해는 음력이 그렇구나. 빠르기 때문에 4월 말일에 걸렸습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4월까지 한번 쭉 그래서 봤고요. 5월로 가면 바로 30일에 이어서 넘겨보세요. 5월 넘겨볼게요. 1일 날이 근로자의 날
그렇죠. 그럼 맞습니다. 연휴네. 근데 예. 근로자의 날에는 또 어떤 회사는 또 일하는 데도 있고 맞아요. 어떤 날은 다 쉬는데 근로자면 다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누군가는 쉬고 누군가는 쉬지 못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첫 번째 네. 신경질 나고요. 어. 두 번째로는 마치 남들 다 받는 상여금을 나만 못 받는 것 네. 같고요. 그러니까 사실 전반적으로 보자면 이런 날 쉬지 못한다는 건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생산성에 있어서는 마이너스라고 봐야죠. 근로자의 날 쉬지 못하면 법적으로 뭐가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자는 쉬어야 되는 겁니다. 네. 근로기준법에 있고요. 못 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수당을 줘야 되는데 네. 평일 수당이 아니라 휴일 수당을 줘야 돼요. 아. 그러니까 통상 1급의 50%를 더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향후에 나중에라도 대체 휴가를 허용해야 합니다. 프리랜서는 그런 거 없잖아. 없습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프리랜서는 근로자로 법적으로 그렇죠. 대우받지 못합니다. 아니 저희도 방송 노조에 가입돼 있는데 우리만 없는 거예요. 하긴 일이 있는 게 감사한 거예요. 네. 아니 그래도 요거 센스를 조금 발휘하면 요걸 아주 괜찮은 짭짤한 연휴를 좀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4월 30일이 고맙게 부처님이 오셨잖아요. 네. 요 빨간 날 있고 그다음에 요 근로자의 날 요렇게 통과하면서 우리가 5월 4일이 이른바 샌드위치 휴일입니다. 거의 조날만 쉬면 돼. 요날 연차만 이렇게 잘 쓰게 되면은 한 5, 6일 정도를 아주 연속으로 쉴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날 4일 날 연차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평소에 부장님하고 사이가 좋은 사람이에요. 눈치 보이는 날이에요. 전혀 눈치가 없거나. 맞아요. 자, 6월 가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5월에 네. 황금 연휴를 만드는 방법 살펴봤고요. 6월 보시면 아이고. 현충일이 또 토요일이네. 토요일이에요. 아이고. 이게 너무 아쉽습니다. 없어. 없네요. 그러니까요. 근데요. 자, 이거는 뭐 보시면- 6월은 그냥 없네요. 그냥 네. 주말에 그냥 공휴일이 다 네. 이상하네. 야 2020년 기대했는데 좀 실망인데요. 네, 6월까지 봤으니까 이어서 6월도 답답하게 없고. 그러네요, 없네요. 7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야. 7월 보시면 7월도 7월도 없어요. 아쉽네요. 공휴일이. 7월 17일 재헌절이면 우리 쉬지 않았나? 안 쉬었나요? 저희 자라나면서 저는 7월 17일이 쉰 해가 훨씬 많아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이제 빠졌어요. 맞아요. 법정 공휴일에서. 예. 이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2003년도에 결국은 이 주 5일, 주 40시간 근로제가 확정이 되면서 예. 재헌절이 사라졌습니다. 아니 재헌절은 헌법을 만든 날인데 맞아요. 제정한 날인데 아니 40시간 근무제랑 무슨 왜 상관이에요? 그러냐면 우리의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게 된 거죠. 너무 휴일이 많으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연간 한 110여일을 쉬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5대 국경일 맞아요. 그리고 항상 쉬어왔지만 네. 그래 헌법이 만들어진 날 이날 하루는 우리가 법정 공휴일에서 네. 빼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7월도 없는데 7월이 이제 네. 그 여름 휴가들 가요. 맞아요. 많이들 가시죠. 네. 7월 20일경부터 여름 휴가인데 중요한 건 또 7월 24일부터 도쿄 올림픽이 시작이 돼요. 아, 그래서 한 달 갈걸요? 도쿄 올림픽이. 그렇죠. 8월까지 쭉 가죠. 예. 근데 휴가하고 또 겹쳐 있죠. 네. 예, 8월로 갑니다. 8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8월은 야, 8월 빨간 됐어. 날이 이야. 광복절이 15일인데 토요일이야, 토요일이에요. 지금 보니까 약간 6월, 7월, 8월 역대급 휴무일이 없는 그러니까요. 무휴일, 예. 무휴월입니다. 아, 많은 분들 이게 사실은 일을 중심으로 휴일을 가는 게 아니고요. 네. 휴일을 중심으로 사실 평일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월차나 연차를 정말 올해는 지혜롭게 써야 되지 않나 싶어요. 예. 체력 관리도 중요하고. 회적 관리 네. 굉장히 중요하죠. 네. 자, 휴가밖에 없습니다. 7, 8월은. 이제 9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가을로 접어듭니다. 9월을 한번 하루 쭉 있네요. 보시면 30일부터 추석 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야, 네. 이 수요일에 시작되는 거 보니까 뭔가 연휴가 쭉 이어졌으면 하는 바램 같은 게 있어요. 아니에요. 쉽지 아니에요? 않아요. 아니에요. 한번 그럼 그 10월을 봐야지 뭐. 네 지금 이어져 있는데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월 1일이 원래 개천절이지 않습니까? 네. 네. 빡빡한데요, 이거. 9월로 쭉 넘어가 보면 예. 그래도 그래도 좀 이어져 있다. 30, 1, 2, 3, 4 이렇게 되네. 근데 주말이 끼어 있다. 아이고 속상해. 조금 근데 아쉽죠. 제가 네. 볼 땐 이때 한 번쯤 인생에 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리를. 오. 저희가 10월 1일 그 앞에부터 우리가 이제 추석이 시작이 되잖아요. 네. 9월 30일부터 추석이 되는데 쭉 가시면 10월 9일 날 한글날이 있습니다. 우리 눈 한번 질끈 감고 5, 6, 7, 8일 연차 냅시다. 도저히 안 되겠네요. 저게 가능한 게 여름 휴가를 전 가을에 갈게요. 예. 하고 여름 휴가 안 가면
조개 하루 이틀 나흘만 내면 12일을 쉴 수 있어요. 요거 괜찮네요. 열 이틀을 쉬어요. 이 나흘만 정도면은 이제 프랑스 사람들이 얘기하는 바캉스 되네요. 내면. 아, 그러면 그렇게 아이디어를 30일부터 내면 쉬고 5, 6, 7, 8을 휴가를 한번 내보자. 네. 네. 라는 이야기 해봤고 하나 더 넘어가 볼까요? 네. 네, 11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래도 달력을 잘 못 다루네요. 왜냐면 요즘 분이라서 그래요. 맞아요. 그런가 봐요. 휴대폰이 익숙해서. 아이고, 할머니, 그냥 할머니들이. 넘어가야겠다, 이거. 아, 아이고, 진짜. 배려버렸어. 11월 네. 진짜. 네. 11월에도 빨간 날이 보이지 않습니다. 통과. 통과. 숨이 막히네요. 숨 막혀. 마지막 12월 한번 보겠습니다. 야 12월 보시면 뭐 크리스마스가 금요일이다. 이거 빼고는 뭐 특별하게 보이는 건 없죠. 야, 자, 달력을 1월부터 12월까지 네네. 쭉 봤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경자년 새해는 쥐의 해 네. 이렇게 생각하고 쥐처럼 부지런하게 제복 있게 돈 모으자 네. 그랬는데 틀렸습니다. 어. 2020년은 쥐의 해 아니네요. 야. 일개미의 해네요. 일개미. 일개미. 네. 제가 볼 쥐도 때는 부지런하게. 2020년은 달리기의 해인 것 같아요. 달리기의 해. 계속 달려야 되는데 이때야말로 좀 사업주들의 센스가 좀 있어야 네.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저는 도와주십시오. 봤는데 12월 20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있어서 12월 무슨 날이냐? 20일. 개그맨 권영찬이 상담 심리학 박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난 날이거든요. 제 생일도 일요일에 가요. 그러네요. 어쩌란 말입니까? 제일 야, 중요한 날인데. 날인데. 한탄일. 네. 한탄일 주일. 자, 1월부터 12월까지 아이고. 여러분들도 함께 보셨는데요. 휴일만 저희가 이렇게 골라서 얘기를 드렸는데 아마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네. 1월부터 쭉 한번 12월까지 2020년에 계획을 세우는 그 맛도 있을 거예요. 계획을 그냥 말로만 세우지 마시고요. 써가면서 짚어가면서 하시면 그게 온전한 계획으로 되고 실천이 되고 네. 이러실 거예요. 자, 2020년을 이번에는 숫자로 한번 오,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숫자로 어. 여는 2020년 자, 첫 번째 숫자는 네. 뭘까요? 간단합니다. 1. 1. 그냥 1. 1. 1은 뜻일까? 이거 어떤 네. 의미일까요? 1입니다. 숫자 1. 그 의미는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오. 네. 어떤 의미인지. 결혼한 지는 5년 정도 됐는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영시 영분 대한민국 1호 새해둥이 어우, 신기해. 아버지 최재석 씨입니다. 아유, 건강하다. 네. 너무 예쁘네요. 볼빨간 것 좀 보세요. 긴장을 정말 많이 하셨는데. 얼마나 이뻐. 저때 이렇게 하시고. 어이구. 예. 어이구 우렁차네요 진짜 울음소리가. 자, 얼마나 건강하냐면요. 네. 3.38kg. 아 그래요? 아이를 받아보신 분들은 몇 킬로죠? 이거. 근데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고요. 네. 태명이 매미였다고 하는데 매미. 엄마 뱃속에 꼭 붙어 있어라. 아이고. 매미가 나무에 붙어 있듯이 그 태명 매미 태어났습니다. 한년 아주 매미처럼 건강한. 차게 웃네요. 아주 건강한 사내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네. 1월 1일 0시 0분에 태어난 저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서 정말 대한민국의 큰 기둥이 돼줬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저거 보면서 우리 아이 태어날 때 느낌이 있었을 거예요. 네, 네, 그렇죠. 아니, 엄마들은 갓 태어난 아이만 보면 그 애는 네. 딴 집에 가놨는데 꼭 내가 난 것 같아요, 기분이. 그래서 보면은, 아, 그때 첫애 낳았을 때 기분이 어떻고, 둘째 낳았을 땐 기분이 어떻고,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과거가 막 주마등처럼 지나가는데, 네. 이 새해에 사실 아이들이 처음 딱 태어나면 화면에서 쫙 비춰주잖아요. 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의미는 뭐냐. 사실 출산은 남이 했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은 심리적 출산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서, 아, 새해 첫 생명이 태어났구나. 기쁨과 기대와 소망과 그리고 이제 일종의 다짐까지 함께 가기 때문에 이런 장면을 보는 것만으로도 맞아요. 사실 어른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마음의 새로운 시작점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나이가 드니까 네. 이 할머니들 생각이 나면서 태몽 얘기 하시잖아요. 예, 예, 예. 태몽이 궁금했는데 네. 산모가 꾼 태몽이 보석이 쏟아져 들어오는 꿈이래요. 와, 그거 좋은 거겠다. 일단 느낌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석이 나오는 태몽은 뭐 재물과 명예, 뭐 부귀 영화를 누리는 아이가 나오는 꿈으로 가장 인기 있는데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저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게 저희는 첫째는 인공수정 2번, 둘째는 인공수정 4번을 통해서 낳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아이가 되게 귀한 거니까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네. 자 새해둥이 아버지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고생한 제 와이프한테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 그동안 고생한 제 아들 매미한테도 고맙다는 얘기 먼저 하고 싶습니다. 몸과 마음이 건강한 아이로 키우자고 와이프랑 얘기를 나눴었는데 네, 그렇게 키우고 싶습니다. 예. 그저 태몽 있잖아요. 네. 이게 만약에 태몽을 못 꾸셨잖아요. 그럼 아이한테요, 태몽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좋대요. 오. 멋있는 걸로. 오. 야, 내가 너 낳을 때 어땠는지 아냐?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말이 한 10댓마리가 달려가는데, 흰말 하나가 쫙 가는 거야. 아, 멋있다. 그걸 내가 그냥 올라타고 달리는 꿈을 꿨는데 네가 나왔어. 어? 내가 너 막 함부로 놀까봐 내가 얘기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렇게. 그렇죠. 아니 근데 보다 이게 장몽이네요. 올해는 그러니까요. 쥐해인데 네. 야, 쥐떼가 막 달려가는데 말이야. 하얀 쥐 한 마리가 막 앞으로. 제일 크고 건강한 근데 하얀지가. 그런 걸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잘하셔야 되는 게 저는 첫째 아이 때 야 아빠가 너를 아래서 태어난 그 아빠 내가 무슨 박형권도 아니야. 얘가 역사를 배우거든요. 방과후 학교에서 이거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도 이런 해석이 첫 번째 네. 자기 역사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러네. 중요한 거는 꿈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 아, 그렇죠. 네. 자, 이제 두 번째 가죠. 어. 두 번째 두 숫자. 번째 숫자로 본 2020년 네. 어떤 두 번째 숫자일까요? 숫자는 궁금한데요? 이거라고 하는데. 오, 네. 특이한데. 근데 죄송한데 사자는 네. 우리가 건물에서도 좀 이렇게 안 좋은 숫자인데 빼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짝 글쎄, 이걸 이제 마의 구간 뭐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네. 요거 네. 사자는 빼고 싶지만 뺄 수 없는 게 또 사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게 바로 뭐냐? 우리가 왜 작심 3일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4일부터 죽음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작심 3일 얘기하는데 실제 우리가 작심 3일 제일 조심해야 될 게 3일까지의 주제들 중에 제일 힘든 주제가 금연입니다. 아. 금연. 아, 우리 저희 뭐 금연의 아재들 양쪽에 주변에. 좌금연, 네네. 우금연. 그런데 네, 저도 그런 거 그 있죠. 기사를 봤는데 네. 작심 3일 하고 사흘 참아보자 하는데 과학적으로 사흘째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나흘째로 넘어가면 네. 가능성이 보인다. 근데 저는 생각해 보니까 왜 하필이면 사흘째 힘들까? 그것도 궁금해요, 사실은. 네. 그게 왜냐하면 흔히 우리가 담배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금연 대신에 그렇죠, 금단이란 말도 아, 있잖아요. 금단 증상. 네. 금단 증상이 언제부터 나타나는가? 보통은 담배를 피지 않기 시작하면서 24시간이 넘어가면 금단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게 최절정에 도달하는 때가 벌써 3일일째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때까지만 잘 버티면 그래도 나흘 때부터는 조금 수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니코틴 수용체라는 게 있어서 실제 이 니코틴이 나쁜 건데도 몸은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 이게 왜 안 들어오지 하고 기다려요. 이게 딱 안 들어오죠? 짜증나요, 불안해요, 때로는 몸의 반응이 이렇게 달달달 떨리거나 아니면 굉장히 신경질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랬다가 갑자기 아 힘들어서 안 되겠다 담배가 다시 뚝 들어오면 어떡해 아이고 좋다 이렇게 얘기는 됩니다만 우리 몸은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몸이라는 게 그렇게 애들이 좀 약한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새로운 계획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새로운 계획을 좀 잡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작심삼일로 끝나지 않고 쭉 이어갈 수 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4자를 제안해 드렸는데 네. 우리가 이 목표를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본인만의 팁이 있습니까? 최영일 선생님? 저 같은 경우에는 너무 과도한 기대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순발력에 의지하려고 그러면 네. 작심 3일 못 넘어가요. 그래서 그냥 아까 1년 달력 우리가 연초에 쭉 보면서 저 느낌은 12월까지 일만 해야 되네. 그럼 제가 긴 호흡을 가지고 이게 마라톤이라고 생각을 해야죠. 결국 나는 지금 마라톤의 출발선에 서 있는 거야. 네. 그럼 이제 이게 비탄의 언덕도 넘어야 되고요. 네. 4점도 넘어야 되고요. 12월까지 달리는데 길게 달려야 되니까 에너지를 비축하는 마인드를 가져라. 이게 저희 팁이에요. 뭐든지 생각하는 대로 몸이 움직인다고 하잖아요. 맞아요. 정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서 저는 이호선 교수님께 궁금한 점이 금연을요? 아니요. 작심삼일이라고는 말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혹시 심리학의 기술을 이용해서 작심삼일을 좀 없앨 수 있는 네. 방법 같은 거 없을까요? 우리가 보통은 금연 또 하나 다이어트 또 그 밖에 여러 계획들을 세우는데 작심삼일로 넘어가기 참 이게 쉽지 않은 게 사실 굉장히 장황한 대우주적인 계획을 세워서 그런 거거든요. 1년 뭔가를 한다 생각하면 너무 숨이 턱에 차잖아요. 제일 먼저 작심삼일을 넘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3일 단위로 계획 짜면 되고요. 두 번째 혼자 금연하지 마시고
친구나 혹은 요새는 뭐 금연 같은 경우에는 여러 보건소라든지 여러 도움을 또 받을 수가 있잖아요. 금연 클리닉에 이런 도움 받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나 혼자 막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사람이 그러다가 담배 피기 전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힘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누군가 나에게 보상을 해주면 더 좋지만 남이 보상을 해주지 않을 때는 내 스스로가 그래 내가 3일 이렇게 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보상을 해주는 것. 일주일 잘 견뎠으니까 나를 위해서 이때는 뭐 여성들 같은 경우 다이어트를 성공했다. 일주일 잘 버텼다? 그러면 그때 뭐 옷을 하나 산다든지 아니면 가벼운 액세서리를 산다든지 이러면서 보상을 자기 해주는 보상을 네. 끊임없이 가는 이런 방법이 짧은 계획과 친구들과 함께 보상이 있는 것. 요 세 가지가 삼박자가 된다면 어쩌면 우리의 새로운 다짐은 1년을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보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에게 주는 작더라도 상. 네, 상을 하나씩 주는 방법이 있을 것 제 같아요. 삶의 노하우인데요. 아내가 승무원이잖아요. 네. 근데 3일을 해외가 있잖아요. 제가 둘 아들들 다 볼만해요. 근데 4일째 되면 막 손이 떨리기 시작하면서 손이도 올라가는데 근데 제가 어떻게 참느냐면은 네. 사실은 내가 이걸 억지로 한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독방 육아거든요. 근데 이 또한도 내가 아내와 아이를 낳기 때문에 남자도 내가 할 일이다 생각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책임져.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거면요. 넘어가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그리고 남편한테 집안일을 시키실 때 제일 중요한 게요. 잘한다고 칭찬해주면서 상을 주셔야 돼요. 그러면 떡이라도 하나 갖다 줘요. 그 다음에 그 일을 또 해요. 자, 다음 숫자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확 올라갔어요. 2100이에요. 2,100? 예. 갑자기 정말 숫자가 껑충 뛰었네요. 이거 어떤 의미냐 하면요. 그 뒤에 원이 붙죠? 예, 원. 예. 2010년에 바뀐 제도들인데 네. 이거 네. 한번 짚어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 국민연금 수급액이 예. 이 지난해 대비 2,100원이 올랐다는 좋은 소식입니다. 네, 그럼 지난해 얼마 받았냐면 9월 기준으로 보니까요. 지난해 52만 5,018원을 이 노령연금으로 받았어요. 네. 그런데 올해는 이 물가, 소비자 물가 변동률이 0.4%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반영돼서 2,100원이 오른 거예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52만 7,118원을 받게 됩니다. 아니 소비자 물가 변동에 따라서 수령액이 올라가면 당연히 좋은 건데 네. 나는 좀 걱정이 되는 게 또 예. 그러면 또 연금 내라고 또 올라가는 것도 아닌가라는. 그거는 아직은 그래요? 결정된 바가 없죠. 그런데 어쨌든 지금 이게 굉장히 혜택이에요. 그럼요. 여러분 네. 민간 보험 들어보시면요. 약정 금액이 나오지 그렇죠. 물가 연동해서 오른다 이런 거 없어요. 국민연금만의 강점이다. 기뻐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국민연금이 원래 4월에 그 액수가 조성되고 이러죠. 예, 바뀌었습니다. 제도가 바뀌어서 1월부터 12월 사이에 언제든 수시로 올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전년과 비교했을 때 0.4% 정도 네. 상승을 했다는 건데 이건 어느 정도인 거예요? 많이 아쉬움이 오른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물가 상승률이 음. 역대 최저치예요. 네. 네. 1965년에 통계가 포착이 시작됐는데 54년 만에 가장 낮아요. IMF 직후 99년에 0.8%였고요. 네. 그 메르스 사태 왔을 때 2015년에 0.7%였거든요. 네. 0.4% 물가 상승률은 조금 침체 우려가 있는 숫자입니다. 근데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낮아진 것 같은데 올해 소비자 물가율이 상승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한 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있어요. 정부 발표는 뭐냐면 이 석유류 가격이 많이 하락했고 그래서? 농축수산물 가격이 하락해서 네. 이 부분을 제외하면 사실은 통상 네. 1% 이상 되는데 이 두 가지의 문제가 있고 올해는 지금 유가 오르고 있거든요. 네. 농축수산물 가격을 정부가 관리하고 있으니까 네. 이 물가 상승률이 좀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이제 지속되고 이러면 네. 소비자 심리적으로 좀 위축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수 경기가 위축됐다. 지금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건데 내수 경기 올해 반드시 풀려야 되거든요. 네. 지난해 너무 위축됐거든요. 그래서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래도 연초에는 지갑은 좀 다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뭐 우리가 경제는 심리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아요. 실제 우리가 아무리 저금리 저 물가라 하더라도 물가 싸다고 그래도 마음의 불안이 있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많으면 지갑은 안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좋은 일 많았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휴일이 좀 많아져야 지갑도 좀 열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미 달력 봤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그러니까요. 자, 이번에 숫자로 여는 2020년 숫자로 열겠습니다. 이번에 네. 10. 예, 10이 나왔어요. 10. 뭔가 꽉 찬 네. 듯한 느낌을 좀 주네요. 10을. 자,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예, 이거 건강검진을 꼼꼼히 더 챙겨봐라. 네. 건강검진과 10이 관계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 감독을 해서 이 근로자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 그러면은 과태료를 매깁니다. 회사 기준으로. 과태료요? 예, 예. 이게 왜 그러냐면 국민건강보험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뿐만 아니라 산업 근로자들은 다
산업안전보건법에도 저촉을 받아요. 네. 그래서 이 일하는 근로자들이 건강검진을 누락했다. 그럼 사업주 책임이다. 과태료가 나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보통 회사 입장에서도 건강해야지 건강하게 또 일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 맞아요. 과태료를 올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과태료를 올린 이유는 뭐냐면 지난해 건강검진 대상자의 수검률을 보니까 네. 생각보다 안 높아요. 일반 건강검진을 100으로 봤을 때 76.9%. 76.9. 예, 그러니까 25% 가까이가 안 받았고 암 검진은 더 떨어져요. 53.9%. 뭐 거의 절반 가까이가 검사를 안 받았어요. 네. 영유아 건강 검진 74.5%. 그러니까 비용의 90%를 국가가 지원하는데 하는데. 근로자들이 의외로 수검률이 낮더라. 그럼 결국은 제도적 혜택이 있는데 네.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어찌 보면 건강검진을 열심히 받으시라는 압박이에요. 이렇게 건강 챙겨주는 나라가 어디 또 있을까? 뭐 아니 근데 10명 중에서 네. 2명 내지 4명이 못 받는다는데. 맞아요. 근데 이거 내가 건강검진은 못 받은 건데 안 받으면 모르는데 또 못 네, 받았다고 하실 거 예.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분들한테 과태료를 내는 게 이게 온당한 건가에 대한 지적이 있잖아요. 아, 그게 이제 사업주의 불만이 당연히 네. 나오겠죠. 네. 예를 들면 지금 아이들이 아니고 네. 학교라면 좀 이해가 되지만 학교의 과태료는 안 매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성인들인데 건강검진 자기가 관리하는 건데 네. 사업주에게 이 과태료 매기고 하면은 아니 이게 이재용 씨 건강을 왜 최영일한테 챙겨주라는 거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죠. 하지만 건강 높이자. 한면으로 보자면 이게 사실 예방의료적 차원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관리를 초기에 해놓으면 나중에 생겨날 엄청난 비용의 부담을 또 줄일 수도 있고 개인이 겪어야 될 고통도 줄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필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걸 이제 이런 처벌적이고 응징적 방식을 하기보다는 보다 이 건강에 대한 중요성과 검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홍보나 교육이 더 필요하지 않겠나. 이걸 먼저 선행하거나 혹은 병행하면서 하는 게 중요한 것이지 무조건 이제 안 하면 벌금 요거는 조금 더 이렇게 좀 다른 방향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는 또 걱정되는 게 이 과태료에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어요? 그럼 또 혹시 의료 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있거나 또 뭐가 있지 않나 그런 걱정도 사실은 되긴 네네. 되거든요. 뭐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네. 제가 걱정되는 건 다른 건데요. 지금 이게 조직에 소속돼 있는 분들은 1차, 2차, 3차 압박이 있고 맞아요. 본인이 직접 행동하는 게 제일 좋겠는데 여기 대부분 계신 프리랜서 분들은 네. 네. 지금 없거든요. 네. 2년에 한 번씩 받으라는 국가건강검진이에요. 계속 그 깜빡하면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반드시 회사에 요청하면 검진을 받을 수 있는데 네. 회사 조직이 없으시니까 네. 공단에 연락하셔야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람이 살다 보면 못 받을 때가 있어요. 있어요. 너무 급하거나 집에 사정이 생겼거나 뭐 아니면 내가 그 사이에 다른 일로 아팠거나 그러면 다시 2년 암검진 같은 경우 다시 2년을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그거? 아니요. 그것은 못 받고 넘어갔을 때 내가 뒤늦었지만 받겠습니다 하면 내가 검진을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살아있어요. 날짜를 뒤늦게 잡아서 가서 받으시면 됩니다. 근데 저게 전화를 하셔갖고 전화를 해서 확인을 신청을 받아야 해야죠.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도 프리랜서랑 똑같거든요. 그죠. 근데 대장 내시경 같은 경우는 받냐 안 받냐에 따라서 대장하면 용종만 띄어내면 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 주위에서도 사업하시는데 프리랜서예요. 근데 그분은 대장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고. 여러분들 건강검진을 한번 받으면은 네. 이게 생명을 길게 누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 돼요. 관리하자. 네. 그리고 건강검진을 2해 안 받았는데 2년 후에 건강검진 받았는데 암이 나왔어요. 네. 그러면 이거 지원 못 받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충실히 맞아요. 받으시는 게 내 건강을 위해서 확실히 좋다는 거예요. 예방의학이다. 네, 네. 네. 자, 이제 다른 거 하나 볼게요. 네, 마지막 숫자예요. 숫자를 한번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숫자로 보니까 정리가 정말 네. 싹 되면서 머릿속에 쏙쏙 들어오네요. 문관대도 그러네요. 자, 그러니까. 4,900이요. 그건 뭐예요? 4,900. 4천 네. 이거는 뭐 돈 이거 내기인가요? 정말 안타까운 이게 얘기인데. 이제 사람의 목숨값과 4,900이 이게 통해 있어요. 아니 우리가 인문학적으로 사람의 값은 매길 수가 없다고 맞아요. 하는데 고지 4,900원밖에 안 돼요? 이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제가 말씀을 예, 예. 드려볼게요. 이게 이제 택시를 타신 승객이 네.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분 60대 승객을 태우고 이제 네. 심야에 집으로 가는데 4,900원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긴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분 교통카드를 내밀었는데 여러분 가끔 이 단말기 고장 나면 계속 이제 이 결제가 안 돼요. 결제가 안 됩니다. 이게 단말기 뭐 이상인 것 같습니다. 현금으로 주십시오. 현금이 없었어요. 근데 결국 본인의 집 앞에 내리셨잖아요. 집으로 들어가서
유리컵에다가 동전을 채워와서 나와서 택시 기사분에게 뿌리고 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흉기로 찔러서 택시 기사분이 사망했는데 말이 안 돼. 요 택시값 때문인데 메타기에 찍힌 요금을 보니까 4,900원이었던 거예요. 아유 4,900원 때문에 때문에. 사람을 살해한다는 게 이게 어디에 있을 법이에요. 때문에. 말도 안 되죠. 이게 참 지금 말로 그 본 것도 같은데 말로 보니까 이게 어떤 사건이었지 하실 분들을 위해서 채널 A에서 취재한 게 있어요. 그거 영상 보시겠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 빗자국이 선명합니다. 출동한 경찰들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를 확인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입니다. 어제 새벽 1시 40분쯤 이곳 주차장에서 63살 택시기사가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진 택시기사는 결국 숨졌습니다. 진짜 한 대만 피가 묻은 거 보이지. 택시기사 그런 찔리가 피를 흘릴 일이지 뭐. 자, 바로 이 사건 얘기한 겁니다.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저는 지금 그 가해를 한 분이 67세로 제가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번에 그 피해를 당한 택시 기사분도 60대로 알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노인 범죄거든요. 노인 범죄인데 실제 우리가 이런 동전과 관련된 사건이 그 전에도 임금을 맞아요. 월급을 동전으로 이렇게 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실제 우리가 왜 이런 동전 사건이 벌어지는가를 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내가 서비스를 제공을 받으면 이 사람의 어떤 목숨이나 이 사람의 권리까지 함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사람들에게 암암리에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볼 땐 이 4,900원이라면 가족들이 그 사건에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내 부모, 내 아버지, 내 남편이 그 고작 4,900원 때문에 이런 변을 당한다는 걸 보면서 제가 가족으로서 느끼는 거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구나. 근데 이런 일이 있을까? 이게 신체적인 접촉도 정말 화가 날 텐데 흉기에 찔렸다는 거는 그 승객분이 집에 들어가서 뭔가 흉기를 빗자고 챙겨왔다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고의적인 의도로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고의적이라고 저는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요. 물론 취했다 이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 싸웠고요. 카드로 실랑이가 있었고 집에 갔고요. 컵에다가 동전을 일부러 담고 그리고 흉기를 가지고 와서 그다음에 흉기를 휘두른 거 아니에요. 네. 이거는 컵에다 담아온 것도 그렇고 흉기를 가져온 것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이거는 고의성이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범인은 도주를 했다고 들었거든요. 현재 잡힌 건가요? 네, 또 잡힌 동전 겁니다. 나오네요. 잡힌 네.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을 저지르고 나서는 지인의 차량을 이용해서 도주했고 네. 경찰은 방범용 CCTV로 추적을 했고 네. 결국은 사건 발생 14시간 만에 검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저 4,900원 때문에 한 사람을 죽인 범인은 그럼 지금은 잘못을 뉘우치고 있겠죠? 아직 그런 낌새가 있다는 얘기는 없었고 이게 변명이 등장하는데 말씀하셨지만 그 당시에 만취 상태라 그래요?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야. 인사불성, 이거는- 우리가 흔히 이제 말하는 심신미약 예, 얘기하시는데 네.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심신미약은 좀 납득이 되지 않아요. 어. 카드로 언쟁이 있었고 컵 준비하고 흉기 준비하고 그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다른 사람 차 빌려가지고 도망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과연 심신미약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생각이 다르다고 근데 봅니다. 엄하게 처벌받아야 되겠네요. 네, 지금 구속영장이 일단은 예. 청구가 됐고요. 네. 분명히 구속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사건 경위를 경찰이 수사 중이니까 네. 그 경과에 따라서 재판에서 아마 판결을 엄하게 받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동전으로 택시 기사를 위협하고 또 살해하는 사건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맞아요. 많은 분들 기억하시겠지만 2018년 12월이었어요. 동전 택시 기사 사망 사건 아마 기억하실 텐데요. 일단 영상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항의하는 승객에게 택시기사가 다가가는데 네. 젊은이의 고동은 아니에요. 그죠? 70대 예. 고령의 예. 택시기사였습니다. 아이고. 지금 저 장면 보시면 세상에 심하게. 저게 사실 택시 기사가 승객을 설득을 해보려고 다가갔던 건데 예. 택시 기사를 향해서 동전 던지고 지금 택시 기사분이 쓰러지면서 주저앉고 계시죠. 맞아요. 네, 승객의 폭력이 계속됐습니다. 예.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요. 전에 이 사건이 네. 있었기 때문에 네. 아까 동전 가져와서 이 사건하고 그 전에 있던 사건 아닌가 하시는 네.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지난해 사건이에요. 예, 그렇죠. 데자뷰인데 네. 비슷한 시기였습니다. 네. 12월 8일 새벽 3시에 네. 승객을 이제 모셔다 드리고 음. 뭔가 시비가 붙었어요. 그런데 이
술에 취한 좀 화가 난 승객이 동전을 집어 던졌어요. 맞진 않았다고 해요. 네. 그런데 이 고령의 택시기사가 잠시 후에 쓰러집니다. 음.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네.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직접 폭행은 아닌데 네. 결국은 다툼의 형국을 봤을 때 이 원인이 유발이 돼서 사망에 이르게 됐으니 유가족은 정말 원통함을 표하게 그럼요. 됐습니다. 근데 저렇게 택시 기사분을 사망으로 몰고 갈 때까지 왜 아까 보니까 막 다그치더라고요. 그 행동의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 행동의 이유는 택시 요금의 문제에서 비롯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작은 문제인데 거기서 시비가 붙으면 다 문제가 나빠 보이잖아요. 그다음에 시비는 당신 말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이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요금 시비, 태도 논란 이렇게 이어졌는데 참 말도 안 이게 되는 이유가 될까 싶습니다. 이유네요. 정말 충격적인 사건일 텐데요. 네. 또 뭐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뭐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유가 등장하는데 이런 얘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사과도 하고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네, 그런데 네. 그 당시에 내가 술도 좀 마셨고 네. 새벽 3시에 일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그날 제가 하필 여자친구와 헤어져서 네. 저의 심경이 매우 복잡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걸 전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네. 그러니까 뭐 종로에서 뺨을 맞았는데 한강에서 화를 푸는 건 그러니까요. 이건 네.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네. 변명이죠. 네. 이때 그게 어떻게 됐었죠? 그래서 검찰로 넘어가서 네, 넘어갔는데 네, 그 승객 이 구속영장 청구된 경찰 단계에서는 승객의 죄질이 좋지 않다. 네. 구속영장 네. 청구가 됐지만 네. 법원에서는 주거가 일정하고 네. 사실 뭐 증거를 인멸하거나 네. 도주할 이제 모습은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구속영장은 기각이 됐습니다. 아, 그러죠. 네. 그런데 이 승객이요, 택시 기사를 죽음으로 몰고 갔던 것뿐만 아니라 다른 혐의가 있었던 걸로 이게 어. 나중에 들었거든요. 드러나게 되는데 사기 혐의가 드러났죠. 아. 근데 이것도 자동차 관련인데 2017년에 인천에 있는 중고차 매매 단지에서 차량 구매자를 상대로 한 6차례에 거쳐서 8,400여만 원을 가로챘다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바가 있는 인물이 나중에 드러났습니다. 네. 이게 2018년 12월에 있던 사건이잖아요. 맞습니다. 지지난해가 됐죠. 그러면 재판 결과 나온 거 아닐까요? 자, 1심에서 징역 1년 선고받았고요. 네. 항소를 했지만 항소심에서도 똑같이 징역 1년. 아, 그랬군요. 근데 저는 정말 화가 나는 게 네. 사실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동해서 서비스를 받은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응당 대가인데 왜 또 그걸 동전으로 해서 사실은 동전이 제일 작은 돈이기 때문에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거잖아요. 화가 나요. 화가 나.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가 일련의 사건들의 그 가운데 동전이 들어있는데 동전을 준비해서 그 동전을 심지어는 던진단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당신의 가치가 동전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고요. 속상하다. 두 번째로는 이 동전을 그냥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던지면서 바닥에 흐트러뜨려요. 그건 뭐냐? 그걸 주는 광경을 보고 그 던진 사람은 나름 우월감을 느끼고 줍는 사람은 굴욕감을 느끼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저는 정말 질이 안 좋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특히나 네. 이렇게 택시 운전 기사들을 상대로 승객들이 뭐 연말이나 연초에 술 많이 드시고 나서 폭행 사건들이 있거든요. 이런 일이 정말 이제는 없어야 우리 될 것 같아요. 사회에는 너무 많고 이게 뭐와 연결돼 있냐면 분노와 연결돼 있어요. 네. 택시기사분이 집 앞까지 잘 모셔다 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하고 들어가면 되는데 시비를 붙고 뭐 자기에게 억눌려 있던 거를 엄한 사람에게 쏟아내는 거잖아요. 저 유가족분의 그때 생각이 나는데 자 변호사분들이 이거 유죄다 무죄다 살인 혐의 된다 살인은 아니다 고의성은 없었지 않느냐 막 그랬는데 유가족이 한마디를 했어요. 저 승객분을 그날 우리 아버지가 모셔다 드리지 않았다면 지금 살아계시지 않았겠느냐. 우리 아버지는 건강하셨다. 아휴. 그러니까 이건 뭐 승객 하나 잘못 만난 이 이유로 네. 가족이 돌아가잖아요. 이건 너무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너무 흔히 아무에게나 분노감을 쏟아내는 거 아닌가. 네. 자신의 분노를 좀 건강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는 게 사회적 안전에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찰이나 검찰에서 폭행 사건이나 이런 그 살인 사건 이런 거 취조할 때 네. 조사할 때 보면요. 그 저지른 사람들이 와서 하는 말이 제가 욱해서 그랬다고. 네, 맞아요. 그 우발성을 강조한대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 왜 그 크리스마스 즈음에서 작년에 스님, 신부님, 목사님 나오셔서 얘기했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제 성격이 욱하는 성격인데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욱하는 성격은 없다. 그런 건 사람을 대하는 태도다. 아무한테나 욱하겠냐 맞아요. 이거죠. 그렇죠. 사람을 가려가면서 그럼. 웃는다는 거죠. 맞아요. 아니 대통령 앞에서 내가 욱하겠냐고. 그죠?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사람을 보는 그런 태도를 정돈할 필요가 있는 거지 내 성격 때문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욱하는 성격은 없습니다. 욱하는 사람 보는 태도가 있을 뿐이죠. 2020년에 그거 한번 고쳐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아울러 들고요.
이번엔 좀 분위기 바꿔서 떡국 드셨어요? 떡국, 아직 못 먹었어요. 떡국 드셨습니까? 어제 시켜서 네. 먹었어요. 식당 아, 걸. 시켜서? 저는 끓여서 먹었습니다. 떡국 한 그릇 들면 나이도 한 살 더 먹지만 그만큼 또 지혜로워진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네. 전 두 그릇 먹었네요. 아이고. 제 입장에서는 아이들을 요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막내는 떡만 먹고요. 네. 또 첫째는 절다면서 만두만 먹어요. 이거 요리하기도 좀 복잡합니다. 네, 아무래도 새해라 그런지 최근에 실시간 급상승 보시면 떡국 레시피, 뭐 맛있게 떡국 끓이는 법 이런 게 또 굉장히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니까 뭐 백종원의 레시피, 맞아요. 뭐 김수미 씨의 레시피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어떤 레시피 따라 하시죠? 저는 저만의 왜냐면 아내가 전라도 네. 사람이라서 굉장히 까칠합니다. 그래서 네. 저는 제 아내가 좋아하는 레시피로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추천해드리는 분의 레시피를 따라해보면 어떨까 누굽니까, 누구? 준비를 했는데 네. 저희 행복한 아침에 보은의 밥상이라고 있어요. 알죠. 이보은 씨는 요리 연구가, 네. 요리에서도 네. 스타 요리사로 유명한 그렇죠. 분이에요. 네. 네, 그래서 이보은 요리 연구가의 아주 특별한 떡국 레시피를 만나보면 어떨까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이보은 연구가님. 네, 안녕하세요. 이보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매주 네. 금요일에 얼굴 보다가 이렇게 목소리 들으니까 네. 더 반가운 것 같은데 떡국 네. 해 드셨어요 어제? 아이, 그럼요. 떡국 해 먹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네. 사실 약과나 잡채 같은 음식도 많은데 새해 네. 특히나 떡국을 먹는 이유는 왜라고 보세요? 아, 우리나라의 설 풍속으로 가래떡을 만들어 먹는 게 바로 이 떡국이잖아요. 쌀이 주식인 우리나라는요, 사실 떡국의 재료가 쌀이잖아요. 가래떡이 길게 뽑은 떡을 얘기하는데요. 바로 국수처럼 장수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이 가래떡을 썰으면 동그란 떡이 엽전 모양처럼 나오지요. 맞죠. 지금이야 뭐 어스더스하게 썰어내기도 하지만 이것은 돈을 많이 벌라는 재물복을 뜻합니다. 그래서 떡국은 오래 장수하는 것과 재물을 풍족하게 쌓으라는 소막이 담겨 있어서 요거 딱 먹어야 제가 올해도 아주 잘 슬기롭게 잘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지요. 네. 네. 그래서 새해라고 떡국 많이들 해서 드시는데 이 네. 자리에 방송에 권영찬 씨도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이렇게 네. 최고의 스타 요리사를 전화로 만나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오늘 선생님 권영찬 네. 씨에게 특별한 떡국 네. 레시피를 좀 알려주신다면 어떤 이야기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이보은의 떡국 레시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떡국이요, 지방마다 조금씩 다르게 끓여 먹고 있는데요. 제가 가장 보편적이면서도 가장 맛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좋아요. 일단은 소고기 양진머리를 좀 준비를 하셔서 소고기 국물을 내는데 우리가 보통 고기의 육향이 진하게 국물 나면 좋다고 하겠죠. 근데 이렇게 육향이 진하게 나는 국물에다가 제가 늘상 보은의 밥상에서 말씀드리는 이보은의 국물팩 있었잖아요. 그거랑 같이 해서 국물을 끓여내면 훨씬 더 진한 국물이 나오게 됩니다. 또 굉장히 국물 맛이 깊고 깔끔하겠지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제가 팁을 드리자 그러면 우리가 다진 소고기 등심을 준비해서 고기에다가 국간장, 소금, 후춧가루, 다진 마늘, 맛술을 넣고 조물조물 무친 다음에 참기름을 두른 냄비에다가 그것을 볶습니다. 아주 진하게 볶아줘요. 그러고 난 다음에 고기에 3배 정도 물을 붓고 아주 잘박잘박 끓여내면 그게 바로 아주 진한 맛이 나는 고기 만나니 양념이 됩니다. 떡국을 끓이게 되면 이 고기 만나니 양념에 고기와 같이 올리고 그다음에 양진머리 쪽쪽 찢어서 올리고 달걀짓단 올려서 국간장으로 간을 맞춰 잡수시면 아주 맛있는 이보은의 떡국 레시피가 만들어집니다. 어떠세요? 입맛 따셔죠? 근데 네. 저는 지단을 꼭 올리는데 지단이 노란 거 하얀 거 잘 찢어지는데 요거를 좀 그렇구나. 잘 알는 방법 있어요? 네. 일단 달걀 지단을 붙일 때는 우리가 황백지단이라고 하잖아요. 네. 여기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 그러면 바로 다시마 우린물을 이용하는 겁니다. 건다시마 사방 한 5cm짜리를 2장 정도를 생수 2컵에 30분을 넣고 우린 물을 얘기하는데요. 네. 우리가 달걀 노른자 1개에 다시마 우린물 2큰술을 넣고
잘 섞어서 지단을 붙이면 찢어지지도 않고 이 다시마 우린물이 점액질이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달걀 지단이 안 찢어지고 아주 매끈하게 잘 되는데 여기서 또 한 가지 팁은 바로 달걀 심자에 있습니다. 네. 달걀 심자 할 때는 잘 찢어지죠. 네. 이럴 때는 다시마 우린물 2큰술에다가 약간의 밀가루 넣고 잘 섞어서 밀가루? 달걀 심자를 잘 섞어보세요. 그러면 달걀 알겠습니다. 심자 붙이면 하얗게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아주 맛있는 달걀 지단까지 완성이 알겠습니다. 됩니다. 이번 선생님 내일 나오실 거죠? 아이, 그럼요. 내일. 예. 못다한 얘기는 내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아니, 근데 최영일 선생님은 왜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저 참기름 봉든 데서 까먹었죠. 전 이보은 선생님이 한 그릇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다시 여쭐 테니까 네. 내일 방송 보세요. 네,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각 지역의 다양한 소식을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네트워크 투데이 시간입니다. 먼저 경기도 수원 소식인데요. 저희가 얼마 전에 직접 수원에서 생방송을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물의 도시라고 불리는 경기 수원시가 정수 처리한 하수를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네, 매년 400억 원 가까운 수익 창출은 물론이고요. 이산화탄소 발생량도 5천 톤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하루 평균 52만 톤의 생활하수를 처리하는 수원시 공공하수 처리시설입니다. 수원시는 하천으로 방류하는 생활하수를 정수 처리해 공업용수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32만 5천 톤 규모의 하수 재처리 시설을 만들 계획인데 세계 최대로 꼽히는 싱가포르의 재처리 시설보다 3배 이상 큰 규모입니다. 짧은 단거리에서 물을 처리해서 하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전혀 기존의 광역 상수원과 비교해서 경제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설이 완공되면 경기 남부 지역 기업에 연간 1억 2천만 톤의 공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돼 390억 원에 이르는 수익을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매년 5천 톤 이상 줄이는 효과도 예상됩니다. 오는 2025년까지 하수 재처리 시설을 건립해 가동하겠다는 게 수원시의 목표입니다. 국내 최초로 하수 처리수를 광역 수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물 스트레스 국가인 우리나라의 수자원 확보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봅니다. 수원시는 한국환경공단 등과 업무 협약을 맺고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채널A 신선미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수성구 소식입니다. 수성구에서는 밤마다 아름다운 빛의 향연을 연출하는 수성빛 예술제가 한창 열리고 있습니다. 네,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만든 형형색색의 등이 수성못을 화려하게 장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구로 가보시죠. 나무에 불이 들어오자 겨울밤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사람들은 조명 아래서 사진을 찍으며 추억 남기기에 한창입니다. 너무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 길을 걸으면서 SNS 업로드 한다고 찍었는데. 대구 수성구가 개최한 빛 예술제입니다. 사람, 자연, 빛을 주제로 유치원생부터 학생, 주부 등 각계각층의 주민들이 만든 조명 작품 6,000개가 수성못을 장식했습니다. 여기 맨 위에 있는 거 와보고 싶고 그리고 또 다음에도 또 하고 싶고. 초등학생들이 행복한 집을 표현했는데요. 여기 플라스틱 재활용 포장 용기에다가 한지를 붙여서 만든 작품입니다. 옷걸이를 구겨 만든 꽃들인데요. 이 예술제에 나온 작품들은 이렇게 재활용품을 이용해 만들었습니다. 수성구는 빛 예술제를 구를 대표하는 관광 콘텐츠로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같이 뭔가를 만들면서 참여하는 그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간다는 그 느낌이 우리가 살아있는 느낌이죠. 수성 빛 예술제는 오는 12일까지 계속됩니다. 채널A 배우입니다. 네, 다음은 전라남도 장흥군 소식입니다. 밤에 버스를 기다리고 이러면 주변이 어두워서 불안했던 기억들 있으시죠? 전남 장흥군에서는 특별한 버스 정류장이 있다고 합니다. 낮 동안 태양열을 모아 야간에 불을 밝히는 반딧불이 정류장이라고 하는데요. 그 특별한 정류장 화면으로 보시죠. 가로등 하나 없는 캄캄한 도로, 버스 정류장이 환하게 빛을 냅니다.
전남 장흥군이 설치한 태양광 안심등 반딧불이입니다. 낮 시간대 태양열을 충전시켜 야간에 빛을 밝히는 방식으로 55개 정류장에 시범 설치됐습니다. 범죄를 예방하는 환경을 조성해 여성이 안전한 여성 친화 도시 장흥을 만들고자 추진됐습니다. 낮 동안 태양열을 충전했다가 이렇게 어두워지면 그 불빛을 밝혀서 안심하고 귀가할 수 있도록 그런 범죄 예방 차원에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야간 대중교통 이용자의 편의 증진은 물론 범죄나 사고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노약자나 여성 등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노인이나 어르신들이 여자분들이 특히 밤에 잘 승강장 앞에 안 나와요. 어두워가지고 무서우니까. 근데 불이 혼란이 켜져 있으니까 그냥 지금은 평상시 그냥 다니시더라고요. 특히나 나이 자신 양반들 연대 또 발 잘못 뜯을까봐. 그러나 이제 불이 딱 들어오니까. 장흥군은 국내 330곳 정류장 전체로 반딧불이 정류장 설치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채널A 이상현입니다. 네, 다음은 부산광역시로 가겠습니다. 부산에 위치한 국립해양박물관이 이달부터 3월 1일까지 기획전시 등대 천년의 불빛, 빛의 지문을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세계 등대의 역사와 과학, 예술적 시각을 제시하는 전시로 등대의 가치를 재조명하는데요. 특히 등대 관련 유물뿐만 아니라 프랑스 등대 전문 일러스트 작가 라민의 원화 작품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충남 태안 소식입니다. 태안과 서산 사이에 있는 가로림만의 해양 정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기획재정부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이 됐습니다. 사업 대상 면적은 159.85제곱킬로미터로 건강한 바다 환경 조성과 해양 생태 관광 거점 조성 등을 기본 방향으로 2021년부터 5년간 총 2,71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게 됩니다. 태안군은 이번 조치에 따라서 가로림만의 생태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세계적인 해양 생태 관광의 상징적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수산과학조사선에 대한 소식입니다.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해양 자원을 조사할 700톤급 수산과학조사선 탐구 3호가 취항했습니다. 탐구 3호는 승무원과 연구원 등 30명이 승선해 최대 30일 동안 항해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정밀 수심 측정기, 초음파 해류 관측 장치 등 첨단 장비를 탑재해 수산자원 탐사에 큰 역할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도 소식입니다. 경기도는 차세대 융합기술원과 대학, 기업 등 20개 기관과 핵심 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화 연구 개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도와 도내 9개 대학, 3개 연구기관, 3개 기업 등 20개 기관은 소재 부품, 장비 기업의 공급 안정망 확보와 기술 역량 강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경기도는 2022년 12월까지 매년 100억 원씩 30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부품, 장비 산업 자립화 연구 개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네, 2020년의 둘째 날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내일 아침 8시 아주 특별한 특집 강연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선희 씨가 강연하죠? 네, 맞습니다. 예,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